트럼프 한국 핵무장 관련 폭탄 발언.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공식 발언. 한국군. 핵무장 당장 준비해라.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승리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증액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일기 때처럼 이번에도 동맹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은 가운데 이 기회에 핵 잠재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은 최대 압박 후 통 큰 거래로 요약된다.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상대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유리한 지점에서 거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방위비 재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한 것이다. 지난해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으로 확인한 일체형 확장 억제 공약 역시 비용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의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것도 왜 미국이 내야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부나 여권 일부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언급한 만큼 집권 후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추가 재협상해야 할 가능성이 큰데 우리는 반대로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에 대한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트럼프는 사업가, 협상가 아닌가. 리스크는 크지만 얻을 수 있는 부분도 크고 특히 해리스가 됐을 때보다 협상이 될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한국은 2015년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농축할 수 있고 이마저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이고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핵무기 전 단계에 필요한 기술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는 6개 국가 중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20% 이상 고농축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북한의 핵 위협 시 미국은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말해오고 있지만 자국이 아닌 동맹국을 위해 핵 보복을 해줄지에 대한 불안감도 크다. 이 때문에 확장 억제뿐만 아니라 유사시 이른 시일 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이뤄진 만큼 우리 국회에서 빨리 비준을 해줘야 한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지만 사업가 출신인 만큼 우리 쪽에서 안심할 만한 카드를 내줄 수 있을 것. 민주당 정권은 현상을 유지하려는 측면이 강하지만 공화당은 다르다고 말했다. 이 기회에 핵잠수함 도입을 받아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핵잠수함은 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쓰지만 한미 원자력 협정의 농축 우라늄은 오직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북한은 핵 추진 잠수함 설계에 들어갔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언젠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고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며. 또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우려되는데 해상 통로가 마비될 우려가 있으니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순항 배치하도록 협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유성옥 이사장은 안보전략연구원과 화정평화재단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미국과 북한 간 핵군축 협상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미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공화당 정부는 전술핵무기 실전 배치를 해온 정부라는 점도 이런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미국은 트럼프의 기 재임 기간이었던 2020년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용 SLBM 저위력 핵탄두 W-76에서 이를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대학원 교수는 전술핵 재배치 역시 비용의 문제다. 비용을 부담한다고 하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2. 트럼프 재집권, 미. 배대화로 끌어내려면 우크라전 끝내 돈벌이 차단해야. 내셔널 인터레스트 센터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가안보 담당 선임국장은 8일 현지 시간 이 센터가 발간하는 외교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지만 미국이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그는 북한이 미국과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하려면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벌어들이는 외부 자금을 차단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유사 동맹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제재 압박을 받아 미국과 대화할 필요를 느끼도록 다시 국제적으로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고 있고 미사일과 어쩌면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지원까지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가 도널드 트럼프랑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일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 대화하고 싶겠는가? 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최우선 외교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중단하면 북한이나 이란에서 무기를 구매할 필요가 훨씬 줄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미국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3. 푸틴. 북러 조약 서명, 전쟁 땐 군사원조 비준 절차 끝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북러 조약에 9일 현지 시각 서명했다.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6일 러시아 상원 연방평의회 이만장일치 가결로 조약을 비준하고 사흘 뒤 푸틴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끝난 것이다. 북한도 조약을 비준한 뒤 양쪽이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현재까지 북한은 조약 비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이뤄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조약은 모두 2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두 지도자가 직접 조약을 맺은 이상 실제 발효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북러 조약의 핵심 조항은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군사 원조 등을 제공하도록 한 사조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의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사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군사훈련을 할 수 있다고도 밝힌 바 있다. 그는 이 조약이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윤곽을 명시했다는 점과 함께 영내 안정의 신호라며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소비에트 연방 시절 이후 만료된 조약과 비교하면 사실상 새로운 것은 없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말한 소비에트 시절 조약은 지금은 폐기된 1961년 조소 동맹 조약으로 유사시 군사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돼 있다. 다만 올해 북한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에서 군사 개입은 유엔 헌장 51조와 북한 러시아 법에 준하여 할 수 있도록 반서 조항이 붙었다는 차이가 있다. 현재 북한군 1만여 명이 러시아로 이동한 가운데 이뤄지고 있는 조약 발효 절차는 군사동맹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달 23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해당 조약에 북한이 전투 경험을 얻기 위해 1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보낼 수 있다는 비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파병 정황을 보여주는 위성 사진을 공개한 뒤인 지난달 25일은
사진이 있다면 그것은 무언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조약 사조를 언급하고 우리가 조약 내에서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1만 명가량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점령지가 있는 러시아 본토 쿠르크스에 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북한이 파병 등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나 레이더 기술, 핵잠수함 음향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발간한 보고서 푸틴의 파트너는 러시아 기술 이전의 우려와 함께 러시아는 미국과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면 북한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경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